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혈관 약물 학술 강좌 시리즈에 방문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순환기내과에 근무하는 백상옥이며 본 학술 강좌의 모더레이터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1994년 심바스타틴을 이용한 포에스 스타디에서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심혈관 관련 사망률을 감소시켰다는 획기적인 임상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지난 약 30년간 지지율 동맥경화 분야에 있어서는 스타틴이 주도하는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제2의 게임 체인저로서 PCSK9 인히비터가 등장하였습니다. 본 학술 강좌에서 과연 PCSK9이 무엇이고 PCSK9 인히비터가 우리가 임상에서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올바르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두 분의 교수님을 모시고서 저희가 PCSK9 인히비터의 올바른 활용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옆에 계시는 분은 여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근무하시는 이찬주 교수님으로서 이 분야에 떠오르는 샛별이시고, 그 옆에 계시는 우리 이철환 교수님께서는 긴 소개가 필요 없으십니다. 울산의대 아산병원에 근무하셔서 이 두 분의 연자를 모시고 오늘 재미있는 이 학술 강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본 학술 강좌는 PCSK9 인히비터의 약물의 특성이 무엇인지 먼저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이 약제를 임상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래서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 환자에 있어서 올바른 적용, 두 번째는 심혈관 질환의 고위험군에 있어서 올바른 이 활용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듣는 것으로 하고, 마지막에 저희가 토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 병원 심장내과의 이찬주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PCSK9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PCSK9 이니비터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콜레스테롤 메타볼리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식사를 통해서 인테스틴을 통해 카일로마이크론의 형태로 흡수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캐필러리 혈관을 통해서 리버로 들어오게 되고, 리버에서 VLDL의 형태로 다시 스크리션이 돼서 페리페랄 티슈로 간 다음에 그쪽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리포프로테인으로 변화하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콜레스테롤을 공급을 해주게 됩니다. 세포 내의 콜레스테롤은 두 가지의 소스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식사를 통해서 카일로마이크론을 통해 흡수되는 콜레스테롤이 있고, 그리고 세포 간에서 이 HMG-CoA 리덕테이지 패스웨이를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콜레스테롤, 이렇게 두 가지의 형태로 세포 내 콜레스테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PCSK9의 발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PCSK9이란 프로프로테인 컨버테이즈 서브스틸리신 캑신이라는 긴 단어로 이루어진 물질인데, 이것은 우리 몸의 세포에서 중요한 효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PCSK9에 대해서 처음 주목을 하게 된 것은 2003년도에 네이처 제네틱스의 패밀리얼 하이퍼콜레스테롤레미아 가궤도 분석을 통한 유전자 연구를 통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오토조말 도미넌트의 패밀리얼 하이퍼콜레스테롤레미아의 가궤도 조사를 하였더니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PCSK9이라고 하는 유전자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2005년에 네이처 제네틱스에는 PCSK9의 로스 오브 펑션, 즉 PCSK9 유전자가 고장이 나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보았더니, 이런 환자들은 정상 사람들에 비해서 총 콜레스테롤 레벨과 LDL 콜레스테롤 레벨이 상당히 많이 감소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해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연구를 보았더니 특히 아프리카 아메리칸들에서 이런
PCSK9의 로스 오브 펑션 뮤테이션이 많이 발견이 되었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 그림에서 보시면 보통 와일드 타입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 콜레스테롤 분포도가 되겠는데, PCSK9의 로스 오브 펑션 뮤테이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환자들의 혈중 LDL 콜레스테롤 레벨이 125 미만으로 발견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PCSK9의 로스 오브 펑션 뮤테이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혈중 콜레스테롤 레벨이 굉장히 낮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준 연구 결과가 되겠고, LDL 콜레스테롤 메타볼리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NEJM에 그러면 이런 PCSK9의 뮤테이션이 있는 환자들을 코로너리 아터리 디지즈의 실제 예후가 어땠는지를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2006년도에 NEJM에 실렸는데, 이때 PCSK9의 로스 오브 펑션 뮤테이션이 있었던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토탈 콜레스테롤과 LDL 콜레스테롤이 보통 와일드 타입의 사람들에 비해서 PCSK9의 뮤테이션이 있는 사람들이 훨씬 이런 레벨이 낮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캐로티드 아터리의 인티마 미디아 시크니스도 훨씬 더 얇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인터레스팅한 파인딩은 코로너리 핫 디지즈가 와일드 타입에 비해서 이 PCSK9의 로스 오브 펑션 뮤테이션이 있는 사람들은 현저하게 코로너리 아터리 디지즈가 낮았다는 것을 보고를 하였습니다. 실제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PCSK9의 뮤테이션이 있었던 사람들은 혈중 LDL 콜레스테롤이 대부분 이렇게 낮은 쪽으로 많이 위치를 하고 있었고, 코로너리 아터리 디지즈의 발생률 자체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서 이런 PCSK9 로스 오브 뮤테이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의 하자 드레이션은 0.11로 약 89% 정도의 코로너리 아터리 디지즈 위험도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PCSK9의 몰레큘러 바이올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서 보여드렸던 것은 PCSK9의 로스 오브 펑션 뮤테이션에 대한 내용들이었고, 그럼 실제로 PCSK9을 많이 과발현시킨 경우에는 어떤지, 그리고 PCSK9의 게인 오브 펑션 뮤테이션이 있는 경우는 어떤지에 대한 기초 연구 페이퍼가 또 2004년에 발표가 된 바가 있는데, 보시면 이 웨스턴 블랏에서 PCSK9의 오버 익스프레션이 되어 있거나 또 게인 오브 펑션 뮤테이션이 있는 사람들, 이 셀라인에서는 LDL 리셉터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 실험에서 PCSK9의 오버 익스프레션 동물이거나 아니면 게인 오브 펑션 뮤테이션이 있는 동물에서는 이 콜레스테롤의 혈중 레벨 자체가 많이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동물에서 간에서의 이 PCSK9과 LDL 리셉터의 프로테인 발현 정도를 보았더니, 보시면 이 PCSK9이 과발현되어 있거나 게인 오브 펑션 뮤테이션이 있는 그룹에서는 LDL 리셉터의 발현 자체가 굉장히 많이 감소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PCSK9는 LDL 리셉터를 디그라데이션 시키는 역할로 생각이 되고, 굉장히 세포에서 초반부에 많이 발현이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세포 미디움에서 많이 확인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PCSK9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처음에는 세포 내부에서 만들어져서 점점 세포 바깥으로 시크리션이 되는 단백질이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 미디움에서 PCSK9을 정제를 해서 직접 세포에 처리를 해줬더니 PCSK9 처리해준 농도가 높아질수록 세포의 LDL 리셉터의 발현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에는 PCSK9을 혈중을 통해서 분비가 되고 난 다음에 그런 것이 다른 세포에 있는 LDL 리셉터에 작용을 해서 LDL 리셉터를 파괴하는 데 관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기초 연구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PCSK9을 낙아웃 시켰던 연구를 보시면 PCSK9 낙아웃이 된 마우스에서는 LDL 리셉터가 아주 프로테인 레벨이 많이 과발현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 형광 표지자를 붙여서 LDL 리셉터의 위치를 보았더니
와일드 타입에서는 PCSK9 낙가운 마우스에 비해서 세포질 내에 LDL 리셉터가 많이 존재를 하고 있지만 PCSK9 낙가운 마우스에서는 세포의 이 멤브레인에 LDL 리셉터가 굉장히 많이 발현을 하고 있는 것을 형광 표지자 녹색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 와일드 타입 마우스에 비해서 PCSK9이 낙아웃되어 있는 마우스에서는 아포비가 형광 표지되어 있는 물질의 감소 정도가 이 마우스에서는 PCSK9 낙아웃 마우스에서는 와일드 타입 마우스에 비해서 훨씬 더 빨리 혈중에서 소모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전 슬라이드들의 기초 연구 데이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LDL 리셉터는 세포 표면에서 LDL 콜레스테롤을 업테이크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포 내로 들어오고 난 다음에 다시 LDL 리셉터는 리사이클링을 하게 되는데, 이 PCSK9는 세포의 바깥에서 LDL 리셉터의 리사이클링을 줄여주고 세포 내에서 LDL 리셉터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PCSK9과 스타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L이라고 표시한 것은 로바스타틴을 처리한 마우스가 되겠습니다. 로바스타틴을 처리를 하게 되면 많이 과발현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때 LDL 리셉터의 발현 정도를 보시면 이 로바스타틴을 처리를 한 그룹에서 PCSK9이 과발현하기 때문에 LDL 리셉터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PCSK9을 낙아웃시켰던 마우스에서는 로바스타틴을 처리를 했을 때 PCSK9이 이 로바스타틴에 의해서 증가하는 효과를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LDL 리셉터가 PCSK9에 의해서 감소가 되지 않으므로 이 로바스타틴에 의해서 증가하는 LDL 리셉터가 더 확연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제로 혈중에서 이 아포비를 처리한 지단백의 감소 정도를 보시면 와일드 타입 마우스에서 로바스타틴을 처리했던 그룹에 비해서 PCSK9이 없으면서 로바스타틴을 처리했던 그룹이 훨씬 더 혈중에 이 아포비가 더 빨리 없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PCSK9이 줄어든 효과가 스타틴을 처리를 한 경우에 훨씬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는 효과가 되겠고, 뒤이어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효과 때문에 PCSK9 이니비터는 스타틴을 동시에 사용을 하는 것이 훨씬 더 PCSK9 이니비터의 효과를 더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PCSK9 이니비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CSK9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LDL 리셉터를 디그라데이션 시키는 데 작용을 합니다. LDL 리셉터에 바인딩을 하기 때문인데, LDL 리셉터의 구조 중에서 PCSK9과 바인딩하는 것은 EGFA라고 하는 도메인입니다. EGFA 도메인은 PCSK9과 결합을 해서 컴플렉스를 이루게 됩니다. PCSK9 이니비터는 이런 EGFA 도메인과 PCSK9이 결합하는 것을 막아주는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 PNAS의 이 PCSK9의 이니비터인 뉴트럴라이징 안티바디의 결과가 실렸는데, 이 PCSK9 뉴트럴라이징 안티바디를 농도별로 처리를 해주면 농도에 따라서 이렇게 LDL 리셉터가 확연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컨트롤에 비해서 모노크로널 안티바디를 처리를 한 경우에는 혈중 콜레스테롤 레벨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LDL 리셉터의 발현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이 모노크로널 안티바디를 처리한 쪽에서 LDL 리셉터가 발현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레벨의 감소 정도도 이 안티바디를 처리한 경우에 컨트롤 그룹에 비해서 현저하게 이 7일이 지나면서까지도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연구를 통해서 휴먼 스터디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이 서브큐테니어스하게 모노크로널 안티바디를 2주에서 4주 간격으로
여러 가지 도주를 투여를 해보았습니다. 12주 동안 처리를 하였는데 위의 그림을 보시면 플라시보에 비해서 이렇게 2주 간격으로 PCSK9 안티바디를 투여를 한 경우에 현저하게 콜레스테롤 컨센트레이션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주 간격으로 투여한 경우에는 2주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콜레스테롤 레벨이 떨어져 있지만 4주에 한 번씩 투여한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 콜레스테롤 레벨이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현상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발표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LDL 리셉터의 재활용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고 PCSK9의 로스 오브 펑션 뮤테이션은 혈중 LDL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고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연구가 되었습니다. 이 스타틴에 의해서 세포 내 콜레스테롤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LDL 리셉터와 PCSK9의 발현은 한꺼번에 증가를 하는데 이때 PCSK9을 억제해주게 되면 혈중 LDL 콜레스테롤 레벨이 더욱 현저하게 감소를 하게 되겠습니다. PCSK9 모노크로널 안티바디는 4주에 한 번 투여하는 것보다는 2주에 한 번 투여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혈중 LDL 콜레스테롤 레벨을 떨어뜨릴 수가 있고 스타틴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혈중 LDL 콜레스테롤 레벨을 80%까지 감소시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